오늘 야당에서는 최근에 대통령실이 추진했다 접은 새 영빈관을 두고 현 정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영빈관 짓는 878억 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 총리가 총리실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를 대통령도 받으시고 모르는 예산이었습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저는 예산에 결정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말씀드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관 얘기 예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윤석열 정부 집중 공격했는데 대통령도 언론 보고 알았고 문제되자 즉각 철회했다. 일단 여론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철회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서영고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까지 또 거론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서울의 소리 기자랑 7시간 통화하는 내용에서 영빈관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추진이 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모른다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총리도 모른다고 그래,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모른다고 그래, 그런 대통령실 수석들도 다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이거를 알고 추진한 거냐, 예.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거냐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영부인이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0일에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 영빈관은 용산 기지가 완전히 이전되면 그때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나 이런 것처럼 지어보는 걸 검토할 수 있겠다. 당장은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공약, 지시사항을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가 한 것인지 총무비서관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검토도 안 하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공식 만찬 때 뭔가 이 용산이 비좁은 거 아니냐, 원래 기본 컨벤션 센터가. 그래서 국교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실 2층에 있었던 다목적 홀에서 만찬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수석들도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국민의힘은 영빈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도 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마 그 예산을 신청하는 그 조직들, 그런 조직들이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관 없는 나라 있습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거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G10 국가인 우리나라 한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녀서 왜 어떻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경호 같은 데에도 좀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국경 얘기도 있고 우리가 세계 12강대국인데 영빈관조차 없어도 되겠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얘기하는 건 영빈관을 지어서 바로 윤 대통령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샤후 2, 3년 걸리니까 이후에 대통령도 좀 쓸지 않냐, 이런 논리를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영빈관의 개념 규정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빈관이 지금 있는 청와대가 있는 그 행사하는 장소, 이런 거를 정확히 영빈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원래 영빈관은 외빈들이 왔을 때 거기에 숙소도 있고 거기 또 행사도 하고 이런 거를 영빈관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면 조호대라는 게 있죠. 우리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하면 항상 조호대에 묵게 돼 있습니다. 다오이다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네. 묵고 거기서 또 행사도 하고 다 합니다. 자, 미국에는 블레어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숙소입니다.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악관에서 주로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개념 규정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하는 영빈관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빈관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1년에 쓰는 게 몇 번 안 돼요. 원래 다른 나라도. 예.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도 여러 번 검토됐지만 이게 너무 비용이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지금 행사만 하고 보통 외국 대통령이 오면 호텔에 다 묵으십니다. 지금 뭐 여기 있는 하얏트 호텔이라든지 뭐 다 이런 데 이제 묵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겨가면서 지금 이제 이 용산 기지가 이전되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문제는 이걸 불쑥 이제 영빈관만 덜컥 이제 예산안을 해놓고 내년 후내년에 완공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이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가 뭐냐면 자 누가 했는지 몰라요. 자 대통령도 모르고 총리도 모르고 수석도 모르고 그럼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도 나와서 아 이거 내가 알아서 내가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무나 모르게 그냥 이 878억 예산이 불쑥 들어갔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구 안 직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누가 홍보하고 누가 주체가 됐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그렇죠. 예. 바로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돼요. 자, 예. 대통령실이 있고 관저도 있고 그다음에 영민관도 하고 이런 종합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민을 좀 설득을 하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불쑥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예산에 슬쩍 집어넣어서 또 지금은 보면요. 이걸 누가 했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국민들이 더 의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빈관 공방 그리고 한동훈 장관 관련된 대정부 질문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 있었던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더 풀어봤습니다.